거리의 분노, 그리고 리옹의 압도적 환대. 한국인 외에는 아무도 오지 마세요. 유럽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반발 심리가 끊임없이 격화되고 있으며 각지에서 시위와 폭동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분열과 불신으로 뒤덮였고 국경을 넘은 사람들에게 냉랭한 시선이 꽂히며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한 도시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무려 65만 명이 운집하여 도시 전체가 열광과 동요 속에 휩싸였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한국인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이민자 배척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유독 그들만이 특별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한국인 외에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이어 전 세계의 상식을 뒤엎는 충격이 확산되었습니다. 모두가 벌어진 사태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인들만이 유독 특별한 대우를 받았을까요? 그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 거리의 분노와 불안의 연쇄, 불타는 유럽다. 프랑스 거리 곳곳에서는 연일 반반 이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고 군중 중 일부는 차량을 흔들거나 돌을 던져 혼란은 결국 관광지까지 미쳤습니다. 파리를 찾은 관광객들까지 이 소요 사태에 휘말렸습니다. 이탈리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나폴리와 로마에서는 폭동이 연이어 발생했고 화염병이 밤거리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젊은이들과 경찰 간의 격렬한 충돌이 연일 뉴스에 올랐습니다. 파괴된 상점들이 늘어선 골목길에서 사람들의 분노는 들끓었고 시민들은 이민 정책이 국가를 파괴하고 있다고 외치며 사회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프랑스 역시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파리와 마르세유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반복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중앙역 광장에 모여 이민은 필요 없다는 함성을 토해냈고 검은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진압 경찰은 방패를 들고 대열을 갖추어 최루탄 발사 준비를 하는 등 현장의 공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으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행인들은 발걸음을 재촉했고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불안과 피로를 사람들의 마음에 전파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불안과 적대감의 연쇄로 뒤덮였습니다. 경제 침체, 치안 악화, 실업률 상승, 이 모든 것이 이민 문제로 귀결되면서 사회는 분열되었습니다. 이민 수용을 외치는 정치인의 목소리는 미약했고 곳곳에서 침묵과 적대감만이 느껴지는 풍경은 불타는 유럽을 가리키는 듯했습니다. 2부 유일한 예의, 리옹의 조용한 평화. 그러나 이 소요와 불안으로 가득 찬 유럽 대륙에서 홀로 독자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 남동부에 위치한 리옹 라이언입니다. 이곳 역시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파리나 마르세유 같은 첨예한 긴장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상점가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빵집 앞에는 평온한 줄이 늘어서 있었으며 카페 테라스에서는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항해 플래카드도 삼엄하게 경계하는 경찰 대열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속의 혼란과 눈앞의 평화로운 일상 사이에서 이 도시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왜 이곳만 다를까? 현지 언론 역시 리옹은 예외라고 보도했습니다. 많은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음에도 심각한 대립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항해 함성도 소요 사태에 휘말리는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는 통계와 정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리옹만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3부 리옹을 움직인 정정 공동체, 한국인들. 리옹의 예외성이 주목받기 시작하자 다른 도시들의 시철단까지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같은 나라인데 왜 이곳만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가? 이 수수께끼는 곧 프랑스 전역, 나아가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왜 리옹의 치안은 무너지지 않았는가 등의 게시물이 널리 공유되었고 댓글창에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수한 치안 정책이나 경제적 안정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지 주민들의 증언은 뜻밖의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도시의 분위기를 바꾼 것은 특정 소수 공동체의 존재였습니다. 그 공동체는 바로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체 인구의 1.2%에 불과한 약 8,000명 규모였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사회를 좌우할 힘을 가질 수 없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가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현지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조용하고 예의 바릅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에서 이 도시를 매우 아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그들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동반자 파트너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단지 소수 임원만이 이토록 거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외부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곧 소셜미디어에는 놀라움의 목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이민 문제로 요동치는 프랑스에서 왜 한국인들만 다를까? 이처럼 작은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조용히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사부, 냉소에서 찬사로, 눈치와 신뢰의 힘. 리옹의 예외성이 조명받기 시작했을 때 초기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인도 이민자다. 이민자는 결국 다 똑같다며 특별 대우에 반대하는 비판적인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논쟁적인 게시물 아래에는 비꼬는 이모티콘이 나란히 달리며 온라인상의 냉소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차 바뀌었습니다. 리옹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프랑스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외지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이러한 증언이 온라인에 올라오자 분위기는 일변했습니다. 댓글창은 정말인가 곧 나도 공감한다는 놀라움과 공감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도 연이어 전파되었습니다. 근처로 이사 온 한국인 가정이 버둥거리는 프랑스어로 이웃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이해 바르고 곤란한 친구를 자연스레 도왔습니다. 한 상점 주인은 그들은 물건만 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할 때 반드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경험담이 쌓이면서 냉소는 점차 사라졌고 모든 이민자가 한국인 같으면 아무 문제도 없을 텐데라는 농담 섞인 게시물까지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외에는 오지 마라는 다소 극단적인 댓글까지 달릴 정도였습니다. 한때 비판의 목소리는 점차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천사로 돌아선 것은 아니었고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존재했지만 현지 체험을 통한 증언이 널리 퍼지면서 이러한 반론도 힘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뢰라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힘이 얼마나 거대한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냉소에서 찬사로 고작 수천 명의 존재가 전 세계의 논의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오후, 신뢰의 시초, 한강의 기적을 향한 땅. 이 기묘한 관계의 시초는 한국이 경제 도약에 매진하던 전쟁 직후 195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산업 고도화에 힘썼고 정밀 공업 분야의 기술 습득이 미래를 여는데 필수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에 한국은 정밀 공업의 본고장인 프랑스에 주목했고 특히 리옹은 정밀 공업의 중심지로 세계적인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곳의 기술 인력을 파견하여 최신 지식과 기술 노하우를 필사적으로 배우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했지만 고개를 숙이고 협조를 구하며 끈질기게 학습을 지속했습니다. 처음에는 현지 프랑스인들도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고 멀리서 온 기술 인력을 달가워하지 않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밤낮 없이 도면을 붙잡고 실험을 반복하며 일하는 모습을 보고 조용한 경의가 싹 텄습니다. 한 현지 장인은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고향의 미래, 나아가 이 도시의 미래를 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짧은 교류가 아니었던 날마다 쌓인 노력. 곧 한국 기업들은 리옹에 거점을 마련했고 도시와 함께 발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곳의 역사는 단순한 경제적 연결을 넘어 서로 배우고 존중하는 역사였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 관계가 70년 후 조용한 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6부, 숫자를 초월한 신용 600개 한국 기업의 공헌. 이 작은 교류는 어느새 거대한 물결이 되었고 정밀 공업을 계기로 맺어진 인연은 수십 년간 경제 전반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리옹은 한국 기업들의 거대한 거점 중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리옹은 한국 기업들에게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한때 정밀 공업 기술을 배웠던 이 도시는 곧 상사, 전자, 화학, 금융 등 다양한 산업이 모여드는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수십 년 후
한국 기업의 수는 600개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은 외국 기업이 진출하면 현지화의 마찰이나 반발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닌가, 도시 미관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가 등의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옹에서는 오히려 한국인들이 있어서 안심이 된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 이유는 눈에 띄는 특별한 특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행동 방식은 결코 자신을 강요하지 않았고 항상 주변과의 조화를 우선시했습니다. 기업 활동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그들은 시종일관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관철했습니다. 상거래에서 그들은 화려한 홍보보다 신뢰 구축을 중시했고 현지에 뿌리내리는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한 프랑스 상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윤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습니다. 계약을 준수하고 약속을 어기지 않으며 신용을 쌓아 나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들과 협력하는 이유입니다. 상업 세계에서 숫자가 가장 중요하지만 리옹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한국인은 숫자를 초월하는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택가에 거주하는 한국인 가정은 이웃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지역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축제나 청소 활동에서 그들은 초대받는 것을 넘어 자발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이 도시를 함께 지키는 동반자라는 인상을 깊이 심어주었습니다. 경제 규모로 보면 600개 외국 기업의 집합은 거대한 장벽일 수 있지만 이 장벽은 대립의 상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처세술이 이를 다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상업은 도시를 분열시키는 대신 신뢰와 공감을 키우는 기반이 된 것입니다. 리옹은 곧 유럽 내 한국 기업의 중심지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현지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진실된 이웃과 함께 사는 안정감을 의미했습니다.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신뢰야말로 이 도시를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이었습니다. 7부 문화융합의 기적과 갈등을 넘어서 경제적 연결이 강화되면서 리옹은 단순한 상업 도시에서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전환되었습니다. 보통 외래 문화가 갑자기 대량 유입되면 갈등이 발생하지만 이 도시에서는 융합이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년 열리는 한국 문화 축제였습니다. 론 강변 광장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도시 전체가 한국 문화에 흠뻑 빠지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선보인 것은 우월함을 과시하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떡볶이 시식 코너에서는 프랑스인들도 함께 매운맛을 즐겼고 태권도 시범에서는 불쑥 다음은 당신이 한번 해보세요라고 초청했습니다. 이는 공연자와 관객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장소였습니다. 음식 문화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호떡이 프랑스식 크레페시 아피이와 결합된 형태로 재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건 한국 문화가 아니다라고 거부당하기 쉬운 장면이지만 한국인들은 웃으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재미있는 아이디어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문화를 지키는 것뿐 아니라 유연하게 현지인들과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 것에 열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드러움이 점차 프랑스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 프랑스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같이 하자고 말합니다. 그들은 문화를 강요하지 않고 기꺼이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소셜 미디어에서 큰 공감을 얻었고 한국인만이 예외라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교육 및 지역 사회 활동에서도 한국인들의 태도는 두드러졌습니다. 학교 문화 교류회에서는 한국 아이들이 전통 종이접기와 한복을 소개하고 프랑스 친구들과 함께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지역 여름 축제에서는 전통 복장을 한 한국인들이 현지 전통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고 프랑스인들도 함께 지역 축제 춤을 즐겼습니다. 문화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융합 속에서 형태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진화가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리옹의 거리 풍경 속에는 한국 식당과 서점이 자연스레 녹아들어 있었고 배척의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분식집 옆에는 프랑스 빵집이 있고 서로 손님을 소개해주는 등 이러한 일상의 작은 축적이 이곳은 우리들의 도시라는 안정감을 키워주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민 문제가 사회를 분열시키는 가운데 리옹만이 독특한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제도나 정책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문화적 차이를 갈등이 아닌 융합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부정하지 않고 존중하며 함께 즐기는 태도. 바로 이 태도가 이 도시를 기적 같은 예외로 만들었습니다. 8부 태풍 속의 굳건한 정, 동반자의 증명.
이러한 문화적 융합이 진실한 것인지 시험대가 곧 찾아왔습니다. 수년 전 한국 남부가 대형 태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리옹이라는 도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한국과 마음을 연결했습니다. 태풍의 영상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무너진 건물, 홍수에 잠긴 거리 등 텔레비전에 비친 참혹한 모습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리옹에 거주하는 한국인 공동체에게도 이날은 고향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학교 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긴 줄을 선 프랑스 시민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모금함과 함께 음식, 옷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한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그동안 받아온 호의에 보답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한국인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모금 행렬은 단 하루로 끝나지 않고 도시 곳곳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교회 앞, 상점가, 기차역 광장 등 모금 활동은 누구의 지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지 신문은 리옹 전체가 움직였다고 보도했고 아이들이 작은 돼지 저금통을 들고 걷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방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연대 행동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조용히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 주민들은 이미 한국인들을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동반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양측 간에 벽이 있었다면 이 정도 규모의 행동은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한 젊은이는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묵묵히 자신의 의무를 다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전 세계는 이 놀라운 연대에 경악했습니다. 태풍이라는 미증유의 사건은 한국과 리옹 사이에 구축된 유대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일상 속에서 조금씩 길러온 신뢰, 함께한 시간, 서로를 염려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시련 속에서 확실한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도시 주민들은 한국인들이 이미 이민자의 범주를 넘어 함께 살아가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난이 드러낸 진실이었습니다. 구부, 국경을 초월한 성찰, 공존의 본질, 재난 사태가 진정된 지 몇 년 후 리옹의 한 학교에서는 국제이해의 날이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각국 아이들이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무대에서는 아이들이 민속 의상을 입고 노래와 춤을 선보이며 분위기를 달구었습니다. 그때 한 한국인 소년이 홀로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8살의 작은 몸으로 마이크를 잡고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 공통점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회장은 정적이 흘렀고 교사와 학부모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소년은 친구와 함께 한국인의 정정과 프랑스인의 우정 얼마이티아이를, 한국의 정밀함과 프랑스의 장인 정신 마티아라이에시를 나란히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나라가 달라도 진실한 가치들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고 이어서 강력한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국경은 벽이 될 수 있지만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발언이 끝난 후 회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학부모들은 아이에게서 배웠다며 감탄했습니다.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전 세계에서 찬사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미래를 맡긴다면 저 한국 아이들에게 맡겨야 한다. 이 작은 사건은 도시 주민들에게 조용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분열을 외치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일까? 소년의 순수한 날은 어른들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중요한 시각을 일깨웠습니다. 이 순수한 메시지는 리옹이라는 도시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국경과 종교를 넘어 공통점을 찾으려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공존을 향한 첫걸음임을 많은 이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한국인들은 조용하지만 확실한 존재다. 이 짧은 한마디는 문화가 갈라진 세계 속에서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리옹의 열렬한 분위기를 담은 영상과 함께 이 말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근면함부터 시작된 약속, 문화를 강요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감사를 잊지 않는 한국인들의 자세는 단순히 성공적인 외국인의 사례로만 치부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안에서 마찰을 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현지 사회에 기여하며 신뢰와 경의를 한 단계 한 단계 쌓아 올렸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여정은
결국 분열된 세계에 침묵하는 다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민 문제로 인한 갈등과 거부의 뉴스가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리옹의 한국인 공동체는 조용히 이 상식을 뒤엎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존재감은 목소리의 크기나 인원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힘은 작은 행동의 축적, 일상적인 예의, 그리고 진심으로 염려하는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곧 이 사례는 문화 공존의 이상적인 모델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전 세계의 이민자를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선택이 아닌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지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공존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조용하지만 확고한 존재감을 내뿜는 한국인들. 그들의 삶의 방식이야말로 이 분열의 시대가 찾는 해답일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까지도 세상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한국인들만 특별한가가 아니라